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왜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 전역에 있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거나 우등한 유전자가 있다는 우생학에 기반하여 히틀러는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죠. 많은 사람이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히틀러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혐오와 증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온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죠. 나치와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증오하고 혐오했는지, 그리고 왜 독일인들은 동조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특수성과 그 역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까지 존재했던 유다 왕국의 후손입니다.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립국가를 갖지 못했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디아스포라가 되어 수많은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타민족과 동화되어 현대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죠. 소수이지만 황인종이나 흑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즉 유대인의 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인 것이 아니라 교육과 종교적 신념을 통해 유지되는 것에 가깝죠. 다른 것은 동화되어도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만은 고수하는 것,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타민족 사이에서 유대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박해받는, 혐오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동시에 유대인 기득권 세력이 예수를 고발하여 처형된 것이기에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힘이 압도적인 유럽에서 유대인이 탄압받게 되는, 혐오받게 되는 기원이 되었죠. 특히 나라 없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으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은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의 유대인 혐오는 유대인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서유럽 지역에서 유대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에 농사도 지을 수 없었죠. 또한 기드로 대표되는 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 상업과 공업에도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업과 금융업 등 사회적으로 멸시되고 금기시되던 직종에서 일했죠. 중세 유럽에서 돈을 직접 만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천시되는 직업이었거든요. 특히 고리 대금업은 죄악으로 보았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사채업자라는 부정적인 편견까지 생기게 되죠. 사채업자와 채무자 사이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는 당시 중세 유럽인들에게 유대인이 어떤 시각으로 보여졌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도 십자군이 가는 길목에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은 흔했죠.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혐오는 비단 유럽에서만의 문제도 아니었죠. 러시아도 사람들이 가진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강제 러시아화 정책을 펼칠 때 러시아 제국 상류층들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였죠.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제국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폭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죽음을 피해 미국과 캐나다, 남미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의 이동으로 미국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죠. 유대인들의 미국 이주는 러시아 제국 패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이콥 시프 등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계 미국 금융가들이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국채를 상당수 매입하며 직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원했고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과 트로츠키에게 각각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니까요. 19세기부터는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금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많았던 유대인 특성상 엄청난 부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천민 출신의 환전 같은 일을 하던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금융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 경제를 뒤에서 움직이는 흑막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죠. 유대인들은 살만해졌는지 점점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마르크스처럼 유대인이지만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죠. 게다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세기 초반 유럽 내의 반유대주의는 상당히 옅어졌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918년 독일 제국은 항복을 선언했죠.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들은 모든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으로 경제가 박살나버리죠. 대공황과 초인플레이션, 독일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독일 내 극우 군국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된 것은 유대인 때문이라는 배후 중상설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배후 중상설은 유대인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병역 기피, 탈영, 파업, 선동, 간첩질을 주도해 독일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음모론입니다. 반유대주의는 배후 중상설로 다시 떠올랐고 유럽인들, 특히 독일인들의 심연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죠. 유대인들은 금융가, 자본가의 이미지가 있었기에 부유할 것이라는 편견과 함께 증오심은 혐오로 확장됩니다. 유대인이 소련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유럽 내 극우들에 의해 유대인들은 공산주의 극좌파라는 식으로 왜곡되었죠. 또한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헨리 포드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였는데 헨리 포드가 쓴 국제 유대인이라는 글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나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치뿐만 아니라 독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제 유대인이라는 글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크게 확산되었죠. 퇴역 군인이었던 히틀러는 1919년 나치당 입당 후 탁월한 연설 능력으로 반유대주의를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히틀러는 곧 반유대주의의 전문가로 불렸고 히틀러의 연설에 감명받은 독일 시민들은 나치와 히틀러의 지지 기반이 되었죠. 특히 전쟁 패전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덮어씌우고 아리아인 독일인의 우월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느끼던 독일 시민들은 히틀러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히틀러는 헨리 포드와 같은 반유대주의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연설을 했죠. 결국 1933년 총선에서 나치는 연거푸 승리하며 전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총리 자리에 오른 후 자신이 줄곧 주장했던 유대인 차별 및 억압 정책을 차근차근 실시하게 되죠. 나치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걸림돌이 사라지자 유대인 박해는 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시행되면서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었고 유대인과 잠자리를 가지기만 해도 처벌을 받았죠. 독일 전역의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는 불타고 유대인 상점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괴벨스의 주도로 유대인이 저술한 책이나 학술 자료들이 불태워졌죠.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또한 불태워졌습니다. 독일에서 유대인을 말살하자는 나치의 주장은 점점 현실이 되기 시작했죠. 앞에서 독일의 경제가 엉망이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독일은 경제를 회복해야 했고 히틀러의 야망인 2차 세계대전을 열려면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빌려줄 리도 없고 방법은 유대인들의 재산이었죠. 유대인들의 모든 사업체는 싼값에 독일인 사업가들에게 넘어가거나 강제로 처분되었습니다. 처분되고 받은 돈은 은행에 입금되었지만 유대인 계좌는 인출이 정지되어 돈을 찾을 수 없었죠. 결론적으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을 죽인 이유는 우생학이다, 개인적인 증오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은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히틀러 자신의 집권 수단이자 전쟁에서 쓸 돈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유대인은 과거부터 유럽에서 차별받고 멸시받던 이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암울했던 독일 경제와 사회에는 탓할 사람이 필요했죠. 유대인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권력 집권의 수단으로 희생된 것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을 왜 말살시키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